본 방송의 경영교실은 30여 년간 마켓을 운영하면서 실전을 통해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켓의 매상을 꾸준히 상승시키며 이제는 세븐일레븐 같은 체인 마켓 규모로 성장시키기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책자로 엮으며 가주 한미 식품상협회 교재가 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스토어 경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 책자의 저자인 케네스 릭 씨가 직접 강의하는 프로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LA 식품위원회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마켓의 소유자이기도 한 케네스 릭 씨는 어떤 소형 마켓도 주먹구구식의 가족 경영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의 원칙에 충실할 때 매상과 마켓으로서의 성장을 가져오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영교실을 매주 1회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근처에 한 40년 가까이 리코스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는 건강한 세상의 이건세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은 아마 그 리테일 스토어를 하고 있든가 아니면 리테일 스토어에 관심이 많은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장사를 하십니까? 돈을 벌려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러면 왜 돈을 벌려고 하시죠? 예, 행복해지려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글쎄요. 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행복하게 잘 살려고 장사하는데 실제적으로 장사에 매달려서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도 좋고 일을 많이 해서 피로에 찌들어서 지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사의 본래의 목적과 거리가 멀고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든 해결이 되었지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희생하고 나중에는 먹고 살만하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을 태어나게 할 때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지 고생하면서 힘든 세월을 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힘드신 시기입니다. 그러나 장사는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세월이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 아마 지금이 좋다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사는 한 번도 좋은 때가 없었습니다. 항상 상황이 나쁘고 경쟁이 심하고 그렇게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다들 불경기라고 야단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불경기의 원인과 해결책을 대부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법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대부분은 모르고 있어서 불경기에 다른 사람들 같이 힘들고 더 나가서는 비즈니스를 접어야 되는 상황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불경기는 다 같이 겪는데 왜 유독 어떠한 가게는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고 나가서 더 번창할 수 있을까요? 그런 데는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 특별한 이유를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면서 아주 간편하고 쉬운 것이죠. 일반적인 한국 사람의 장사 시작은 5.16 혁명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보세 장사라든가 또는 수출 수입에서 활발해지면서 개인 장사들이 퍼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웃의 일본이나 중국, 인도 같은 데는 벌써 몇백 년을 지나 장사의 역사가 되어 그간의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그들만의 장사의 비법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겨우 6, 70년의 장사의 역사밖에 없어서 장사는 적당히 속여야 한다. 장사꾼의 말은 미치고 판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남의 품목을 뺏어서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 경쟁은 남을 누르고 밟아야 한다.
라는 장사의 기본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 사치입니다. 그러나 장사는 첫째도 정직이고 둘째도 정직이며 세 번째도 정직입니다. 정직은 손님들이 그것을 알아줄 때 그때부터 장사는 성공이 시작되죠. 정직은 종업원 교육과 훈련할 때 제일 중요한 항목입니다. 무의식적인 실수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지만 정직하지 못한 것은 같이 일할 수 없는 첫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는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는 걸 가지고 정직을 최우선으로 해서 주인이 있든 없든 매니저가 있든 없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TV에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에서 백종원 씨가 제일 먼저 지적하는 첫 번째는 장사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장사를 하는 것이 시작할 때는 준비가 충분해도 성공할 말까인데 대충 진작으로 호기와 용기만 믿고 시작하면 백발백중 실패하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식당을 하려면 최소 3년은 준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1년은 돈을 모으고 이론 교육과 자료 수집을 하며 2년째는 동종의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실무를 배우고 세 번째는 3년째는 식당할 적당한 자리와 같이 일할 사람들을 모은다고 합니다. 중국 식당은 처음에는 주인이 주방장을 하며 키우다가 웬만큼 커지면 알맞은 주방장을 쓰고 자기는 경영하는 데 집중한다고 합니다. 식당은 주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인이 주방을 알고 식재료 구입도 알기 때문에 식당 운영에 충실하며 실패율이 적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전혀 경험이 없이 한 3년은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해보니 돈은 벌겠으나 건강과 가정은 파탄이 날 지경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 잘 되고 있는 가게들을 찾아다니며 묵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고 있는 이런 장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도 아니고 이미 다른 사람들은 오래전서부터 운영해왔던 것인데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기보다는 우리식으로 맞고 품는 주먹구기식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돈은 쓸 시간이 없으니까 모이고 종업원은 쓰지 않고 몸으로 때우니 돈이 모이는 것인데 이것이 장사의 기본이냐 새로 시작한 사람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그대로 몇 년을 했더니 몸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는 가게를 다니면서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잘 되는 큰 가게들은 전부 매니저 시스템으로 헬프론으로 운영하며 주인은 전체만 보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게 되며 수입도 늘고 종업원들도 더 쓰게 되니 커뮤니티에 도움을 주는 가게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과연 매니저와 종업원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일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결과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만일 믿지 못하게 되면 단 1분이라도 같이 일을 못하죠. 프랜차이즈는 비교적 그런 운영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헬프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장사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는 롱 위크엔드나 또는 헐리데이, 크리스마스, 연말같이 큰 대목에는 당연히 가게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아서 5년 동안은 가족들과 한 번도 저녁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장사를 시작해서 얻은 아들은 한 번도 눈뜬 얼굴을 본 적이 없죠. 새벽 2시 반에 2시 반에 집에 들어가 5시 반에 다시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상태가 되니까요. 그러나 저의 노하우로
운영 시스템을 셋업하고 난 후에는 일주일에 6번 정도는 가족과 같이 식사도 할 수 있었으며 2박 3일 정도의 가족 여행을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장사도 잘 되고 종업원들도 좋고 저도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이 방법대로 따라하면 저의 경험으로는 장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사는 장사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인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모든 일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셋업하려면 1년 정도가 걸리지만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장사는 성장을 하고 종업원들도 질적 향상이 되며 손님들도 만족하게 되어 그 가게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장사는 원래 뜻이 길장자 일사자입니다. 그 내용은 장사는 길게 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행복하기 위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스토어 오너는 자나깨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비즈니스의 컨셉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너가 자기 개발과 장사를 잘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저의 지난 40년 가까운 장사 기간을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즐기면서 장사한 것 같아 행복했었죠. 장사할 때 즐거움과 행복감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분야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기에 처음은 조금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나사 하나 때문에 물경 5만 대라는 자동차를 리콜했다는 얘기가 있듯이 리테일은 디테일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스템 셋업이 1년 걸렸으면 그것을 망가뜨리는 것은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기 바랍니다. 시스템은 셋업보다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시리즈로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부터 하려는 것은 제가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것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예를 쓴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현지 사정에 맞춰 변형,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고 스토어 시스템에서 쓴 모든 비즈니스 폼은 엑셀 파일로 되어 있으니 각자에 맞게 고쳐 쓰시면 될 겁니다. 조그만 장사지만 힐프런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페이퍼웍이 많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한 페이퍼웍은 나중에 해도 스토어 오너가 확인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 몸속에 콩팥이 2개 있습니다. 어린애들이라고 한 개만 필요한 것이 아니듯이 규모는 작아도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야 제대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장사를 잘하게 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었을 때는 나와 내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질을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사의 능력을 가지고 내 가정도 살리지만 종업원들 개발하며 그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하는 경업 시스템 또한 커뮤니티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사의 지혜와 능력을 활용할 때 그 장사는 번영하게 되며 존경받는 경영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장사를 제대로 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식들도 그러한 부분을 적용하게 되고 다음 세대로의 이동도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또 어떻게 쓰는지를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남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직하게 다른 사람도 배려하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무형의 유산을 남겨야 그들이 어려운 인생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한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족을 바꾸고 종업원들과 그 가족도 바꾸며 내 주위를 바뀌고 세상까지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그 모든 장사에서 끝은 매상입니다. 그래서 매상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상 관리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